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예상대로 내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오전 10시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마 선언식을 가진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대선은 포기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요사이는 좀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자신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은 서울시장에 전념하지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뇌리에 박힌 것은 대선 출마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야권 단일화가 되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출마 선언에서 이 요소가 어떻게 작용할지 그의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다자 대결 구도에서는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에 이어서 네 번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지율이 한 8%에서 10%로 나오는 수도 있고 그보다 3%, 4%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면은 범야권 단일화가 불가능하게 되고 분열로 보수가 망하는 또 몇 번째 경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범야권 분열로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3자 대결 구도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는데 그때 득표율이 41%였습니다. 당시 안철수 씨는 21%를 얻었습니다. 한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서는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후보의 득표율이 상승하면서 결국 표가 분산되고 말았습니다. 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신한국당 경선에 출마해가지고 2등했던 이인재 씨가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것을 막을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 20%의 득표를 가져가면서 30만 표 차이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가 떨어지고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정몽준 씨가 노무현과 손잡고 극적 단일화를 해가지고 노무현 후보로 결정이 되면서 50만 표 차이로 이회창 후보가 또 떨어졌습니다. 이 두 차례에서 왜 이회창 후보가 그때 이인재 또는 김종필 세력과 손잡지 못했느냐, 그리고 정몽준 씨와 왜 손잡지 못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두고 인구에 사람 입에 회자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안철수 후보는 우선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어겼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기로 합의가 되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등장하면서 이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이 책임은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이 같이 가져야 될 겁니다. 단일화 압박은 아주 전례 없이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압박이 강해지면 질수록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야 존재 의미가 없어지느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정하게 5%대만 유지하더라도 이번 선거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로 홍준표, 윤석열 누가 결정이 되든지 시급한 문제가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후보로 결정되면 그분이 당무를 장악하게 됩니다. 혹시 김종인 씨가 선거대책위원장이 된다고 한다면은 김종인, 이준석 두 사람은 안철수를 매우 싫어하고 안철수 또한 두 사람을 싫어하는 이런 관계니까 단일화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종인 씨가 선거대책위원장이 되는 시나리오는 윤석열 씨가 후보가 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또한 김종인 씨를 싫어하고 김종인 씨 또한 홍준표를 싫어하고 또 더구나 최근에 김종인 씨가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될 것이다 함으로써 홍준표 의원 쪽에서는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단일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국민의힘 후보가 져야 합니다. 그럴 힘이 있습니다. 또 포용의 공간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나름대로 우리 정치사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중도 제3지대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는 정치인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경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야권 단일화는 결국 권력 분점으로 가야 합니다. 대통령이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안철수 대표에게 국무총리나 오히려 국무총리보다 더 힘이 센 이 과학기술 분야 담당 부총리라든지 이런 자리를 제시를 하고 권력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도 권력을 나눠 가질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무총리 자리를 헌법이 적힌 대로 강요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을 하면 그것만으로도 국무총리가 상당히 센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팀으로 간다는 것은 한 사람 중심이란 뜻이 아니고 권력을 나누어 가지고 한 덩어리가 된다는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으로 이번 선거 구도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도자의 역량이 검증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